안녕하세요. 스마트코인 트레이딩입니다. 이더리움 포스 스테이킹 이자가 진짜 12%가 될까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이 이제 포스 전환의 절차를 밟고 있는데 스테이킹을 하면 이자를 준다라는 말에 사람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있죠. 스테이킹을 하는 것이 정말 이렇게 이자가 높을지 아무나 쉽게 스테이킹을 할 수 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에서 12% 다들 예상치가 아주 들쑥날쑥한 상황인데 특히 코인베이스 대표는 이더리움 적정가가 5,000달러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5,000달러면은 650만 원 정도 되는 가격이죠. 그런데 이렇게 지른다라는 건 어떤 근거로 이야기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5,000달러 간다라고 하면 지금 전 재산을 털어서 이더리움을 사야 되는 게 맞죠. 다들 코인베이스가 예상한 이자를 계산한 표,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표만 봤지 실제로 어떻게 12.2%가 나오고 이런 구조가 나오게 되는지는 다들 관심이 없죠. 그냥 12.2% 준다 라고 하니까 오 대박인데 정도만 생각하고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그리고 어떤 구조가 만들어져 있는지 이런 건 관심이 잘 없으셔서 이걸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킹의 수익률은 블록 보상과 팁 이 두 가지가 가장 크게 작용을 하는데 먼저 블록 보상은 2019년 비탈릭이 직접 제안한 수치입니다. 보시면 기터브에 위에 비탈릭이라고 적혀 있죠. 비탈릭이 직접 글을 쓴 건데 여기에는 샤드로 연평균 1000이더 정도를 가스로 소비한다라고 가정을 했고 인플레이션율은 0.5% 미만 검증인은 약 5%를 받아가는 방식이다라고 2019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율은 0.5% 미만이라는 것은 이더리움은 전체 총 발행량이 정해져 있지 않죠. 그런 상황에서 더 이더리움이 늘어나지 않게끔 인플레이션율을 0.5% 미만으로 맞춘다. 그래서 유통량이 빠르게 늘어나는 것을 막겠다라는 거죠. 왜냐? 그냥 단순히 생각해보면 포스 이자 12%씩 받는다라고 하면 1년에 엄청난 양이 늘어나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게 복리로 늘어나면 몇 년 뒤에는 어마어마한 양이 될 수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양한 구조를 가지고 이더리움의 물량이 늘어나는 것을 막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당시 비탈릭 그러니까 2019년도에는 이 수치가 최대임을 밝혔고 여기에 해당하는 수치가 줄어들 수 있는 세 가지 요인을 이야기했는데 네트워크 문제나 기타 하드웨어 문제로 검증인이 동작 불능에 빠지면 페널티가 발생한다 라고 했어요. 포스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페널티가 없이 그냥 돌아가면 이것도 사실 문제거든요. 다른 포스 코인들도 이런 페널티가 존재합니다. 이때마다 총 발행량의 3%가 감소한다 라고 하는데 꽤 큰 물량이죠. 그런데 만약 한두 명의 검증인이 문제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33% 이상의 검증인이 한 방에 디세이블 되면 이는 추가 페널티가 부과되어서 전체적인 수익률이 급강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라고 하네요. POW 같은 경우는 51% 공격 들어보셨죠? 51%가 넘으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포스 같은 경우는 66%를 넘겨야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거 들어보셨을 텐데 그래서 이 66%를 제외한 33%의 나머지 노드들이 문제가 생기면 총 페널티가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33%나 되는 이 노드가 동시에 꺼지는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어마어마한 노드들일 텐데 이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가능한 일입니다. 왜냐? 이더리움의 노드의 많은 부분들이 AWS, 아마존 웹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존 웹 서비스에 문제가 생기면 노드에 문제가 생기는 거고 이 아마존 웹 서비스가 생각보다 잘 터집니다. 이더리움 노드 50%가 AWS에서 운영 이런 뉴스 기사가 있죠. 미국의 비중이 그 중에서 46.4%고 AWS가 터져서 요기요, 배민, 오딘, 펨코 이런 곳들의 대규모 장애가 발생하기도 해요. 클라우드 암흑천지, AW 먹통에 멈춰선 미국 이 정도로 심각한 거예요.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일부 서비스 중단까지 아마존 웹 서비스가 문제가 생기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과연 이더리움이라고 괜찮을 것인가? 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죠. 로봇 청소기도 멈추고 주식 프로그램도 멈추고 이런 싹 다 죽어버리는 경우가 있었고 특정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33%는 비율이 그렇게 높지만은 않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두 번째, EIP1559에 의해서 포스 스테이킹 이자가 줄어들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제안서 EIP1559에는 두 가지 내용이 있는데 첫 번째, 기존 단순 경매 방식의 전송 수수료 방식을 개선한다라는 겁니다.
트랜잭션의 우선순위에 의해서 수수료를 경쟁시키는 기존 시스템도 좋긴 한데, 하지만 이게 너무 들쑥날쑥해버리면 비 올 때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는 배달의 민족 앱의 배달료와 비슷한 상황이 펼쳐진다라는 거예요. 차가 왔을 때 차 타실 분 손 드세요 해놓고 사람들한테 너 얼마 낼래? 너 얼마 낼래? 하는 거예요. 저 100만 원이요, 저 200만 원이요 하면 그 사람들만 태워버리는 이런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시스템에서는. 그래서 유명한 NFT를 민팅하거나 할 때 네트워크의 수수료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현상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 수수료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게 하는 게 첫 번째 목표였어요. EIP 1559에. 두 번째, 그 수수료를 모아서 포스 이자로 나눠주기 전에 많은 양의 코인을 소각하자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소각을 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아깝죠. 사실 1000이더만 해도 꽤 높은 액수고, 10,000이더면 더 높은 액수가 이제는 어마어마하게 커졌기 때문에 아깝다 이런 생각도 들지만, 이게 또 소각이 많이 되어야 이더리움 가격이 오른단 말이죠. 유통량이 줄어들수록 가격은 올라간다라는 건 당연한 이야기죠. 뭔가 패러독스 같긴 한데 이더리움 포스 운영자 입장에서는 뭔가 기분이 좀 애매할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튼 비탈릭은 EIP 1559에 의해서 예상했던 연간 수익률에 비해서 미달하는 케이스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직접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스테이킹을 하는 게 쉬울까라는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되죠. 12% 주면 나도 해야지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실 텐데, 그래서 지금 상황을 봐도 거래소에서 스테이킹을 할 때는 높은 수수료를 떼죠. 운영 관리 비용을 떼고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컴퓨터가 필요한데 연간 120달러 정도의 컴퓨팅 파워 사용 비용이 들어갑니다. 물리적으로 컴퓨터를 한 대씩 두 대씩 놔두고 이런 식으로 운영할 수 없죠. 대규모로 컴퓨터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클라우드에서 이용을 하게 되고, 이 비용이 각각 하나하나 다 따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소나 포스 사업자들은 가상화 컴퓨팅을 이용하여 서버에 많은 수의 밸리데이터를 운영할 수 있긴 합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모아서 밸리데이터를 운영하고 거기서 보상을 받고, 보상의 일부분을 수수료로 떼가는 이런 구조가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게 단순히 윈도우 설치하고 이런 레벨이 아니라서 굉장히 어렵다라는 건데, 그래도 어느 정도 코드를 분석하고 스테이킹 소프트웨어에 대한 보안 이슈 등등을 신경 써서 수정할 수 있는 능력을 직접 보유하거나 아니면 이더리움 커뮤니티 내에 직접 들어가 있을 정도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장담하는데 이거 절대 쉽지 않습니다. 개인이 그냥 뚝딱뚝딱 할 수 있는 정도의 레벨이 아니다라는 말이죠. 수수료보다 인건비가 더 많이 들 수 있다. 그래서 배보다 배꼽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고, 이러다 보니까 거래소나 업체에서 수수료를 정말 많이 떼가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최근 사례만 비춰봐도 이런 상황에서 문제가 생기면 업체는 손들고 도망가는 사례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셀시우스나 3AC 사태를 보면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최소한 컴퓨터를 절반은 켜야 흑자다, 계속해서 유지를 하면 더 좋겠지만 꺼놓을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절반 이상을 켜놔야 나한테 플러스가 된다라는 거고, 인터넷이 깜빡깜빡해서 중간에 한 25분 정도 먹통이 되면 페널티를 먹습니다. 3개의 블럭이 완성되기 전에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페널티를 먹게 되는데, 중요한 건 이 페널티는 내가 받는 이자에서 줄어드는 이런 구조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이 까집니다. 이건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죠. 가장 중요한 건 이 시큐리티 이슈입니다. 해킹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포스 이자 조금 먹으려다가 보안 패치나 인터넷 문제, OS 취약점 등으로 홀랑 내 코인을 날려먹을 수 있는 이런 굉장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내가 이자 10% 받으려고 넣어놨다가 코인 해킹 당해버리면 얄짤 없는 거죠. 이런 보안 이슈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어려운 것들을 다 감안해야 이더리움 포스에 발을 디딜 수 있는 겁니다. 생각보다 쉽지 않죠. 벽도 높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더 포스의 이자는 생각보다 더 박할 수도 있고, 내 잘못이 아니라 다른 애들이 뻘짓을 하면 나까지 덩달아 받는 이자도 떨어지는 억울한 상황까지 연출될 수 있어요. 연대 책임을 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해보면 이거 돈도 안 되고 코인 떨어지니까 오히려 손실만 나고 이거 실속 없는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탈을 하는 사람들도 많아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또 여기서 재밌는 건 이 시스템적으로 이탈자가 늘어날수록 스테이킹 되는 이더리움이 줄어들게 되니까 스테이킹 보상은 또 늘어나게 돼요.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하는 사람들만 하는, 할 수 있는 사람들만 하는,
성역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되네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당근과 채찍이 동시에 주어지는 시스템이다 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높은 이자를 받아야 12%다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고, 참여하는 이더리움의 숫자가 많아질수록 보상은 줄어들게 되고, 그냥 가지고만 있는다고 이자를 주는 게 아닌 밸리데이터에 연결도 해야 되고 다양한 부분을 신경 써야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이런 이코노미가 깔려 있으니까 12%를 준다 뭐 이런 거에 그냥 혹해가지고 나도 이더리움 스테이킹 해야지 생각하고 접근하면 낭패를 볼 수 있는 게 바로 스테이킹이다 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사실 이자율 12% 준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 이더리움 사세요 뭐 이런 소리도 할 수 있지만, 그런 소리만 해서 여러분들을 곤란한 상황에 빠뜨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더리움 포스 전환이 이제 얼마 안 남았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고 또 이자를 받을 생각에 기대를 하고 계신 분들도 많은데, 이런 현실적인 부분도 잘 고려해서 스테이킹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또 이렇게 도움이 되는 새로운 영상들을 많이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을 눌러놓으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새로운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저희 커뮤니티에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면 됩니다. 영상 하단에 커뮤니티 주소가 있으니까요. 클릭해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